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방금 전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인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부진했던 수출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올 11월 수출액이 전체 규모는 물론 하루 평균 액수에서도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2차 전지,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자동차, 차 부품, 선박 이 10개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 올랐는데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분기 반등입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알아볼게요. 2020년 12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 전해드린 내용,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기 대비 2.1% 상승, 11월 수출액 증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분기 국내 경쟁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2.1%인데 지난 10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는 0.2%포인트 상향 수정된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2분기 성적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지난 2분기. 네. 마이너스 2.7이었어요. 전년 동기비로.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좋아졌는데 작년 3분기하고 지금 3분기를 비교해 보면 네. 아직도 작년 3분기보다도 마이너스 1.1이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나아졌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다. 저는 그렇게 요약할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조금 회복은 됐지만 당연히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수차례 강조하셨던 이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이 됐어요. 맞죠? 이제 거기 조심스러운 게 이번에 성장률이 좋게 나온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비 투자예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비로는 10%, 그다음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21%.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 성과가 좋았는데 건설 투자는 아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전기비로 봐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봐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7%고 작년 3분기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는 아직도 매우 안 좋다. 근데 왜 이 건설 투자가 이번에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이 보였냐 하면 지난번에 속보치 이야기할 때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1이었는데 네. 이번에 까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1.6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0.6%포인트 좋게 나와서 건설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아직도 건설 경기는 매우 안 좋은 상태다. 그 자동차 투자가 늘어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서 수출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생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죠. 건설 투자라는 건 사실 내수 경기와 좀 밀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설 투자는 여전히 지금 어렵다라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악은 지났다라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최악이라고 하면 2분기거든요. 네. 2분기라고 하면 4월, 5월, 6월 정말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다가 8, 9월, 7, 8, 9월 여름 들어오면서 이제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하면서 뭐 우리 여행도 가라고 뭐 티켓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확실히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4, 5, 6월보다는 7, 8, 9월이 좋았다. 추석 때가 좋았는데 이게 이번 4분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4분기에도 계속해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네. 한은에서도 지금 좀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전과는 양상도 다르고 지역 감염 위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도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성적이 3분기 성적만큼 좋을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3분기에 그러니까 좀 최악은 지났다고 했는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민간 소비가 전혀 안 나아졌어요. 그 2분기 가장 나쁠 때랑 네. 그다음 3분기 추석 때를 비교해 보니까 민간 소비는 거의 똑같아요. 원래 추석 때쯤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잖아요. 확 늘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추석 때하고 비교해 보면 네. 이번 민간 그 소비가 마이너스 아직도 4.4%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민간 소비가 이게 우리 민간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성장도 수출이나 뭐 설비 투자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활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교수님 우리 재난지원금 다 줬을 때요. 그때가 2분기 때였죠. 2분기죠. 네. 그때 그러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혹시 민간 소비가 좋아졌었습니까?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14조 7천억을 줬어요. 네. 근데 내가 추산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규모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한 100조쯤 줄었어요. 아하. 워낙 100조쯤 크니까. 줄었는데 네. 14조 정도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해서 이 소비가 이게 크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민간 소비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혀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100조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쏟아붓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피해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것 같는데 이 충격은 100조, 200조 정도의 충격이기 때문에 뭐 5조, 4조 이번에 이야기하는 3차 재난지원금 뭐 3조, 4조 해봤자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크게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 교수님 이번 결과 보면 내수 성장 기여도가 낮잖아요. 마이너스 1.4%포인트인데 이 내수 성장 기여도는 이 민간 소비에 굉장히 영향을 받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그 내수 쪽에서 성장률이 이번에 나온 게 마이너스 작년비로 1.4인데 이 내수 쪽의 성장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1분기 때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수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금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덮쳐지면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렇네요. 자, 지금 신세동 교수님과 함께 오늘 나온 3분기 성장률 잠정치 2.1%의 의미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이 실질 국민 총소득. 이것도 증가율이 전기 대비 2.4%로 2017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손에 지금 잡히는 하루 그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두 가지. 하나는 2.0% 정도 그다음에 실질로 보면 2.4% 늘었는데 네. 이게 전기비 2.4란 말이에요. 지난 분기에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번에 2.4다 그러니까 2.4가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전기 때에 2.4 마이너스였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려갔다가 플러스 2.4 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설사 2.4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가계소득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이 코로나 통해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극화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걸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똔똔이라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성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손해 본 사람이 이게 같이 있는 이런 양극화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거시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뭐를 해줘야 되는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한동안 거시경제를 다루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거시경제 우리 전문가인 신세균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실감하는 우리 경제 상황과는 지금 성적표가 달라서 저도 그 해석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정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 방향성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선별적으로 가야 되고 네. 선별적으로 아무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로 다 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가야 되고 네. 특히 선별적 중에서도 요즘 많이 어려운 자영업자들 쪽으로 이제 집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4조, 3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통 크게 나와야 돼요. 수십조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십만 자영업자 그리고 넓게 보면은 수백만 자영업자가 네. 이번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낙오가 되어서 사회에 큰 부담이 되면서 이 사회 안정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통 크게 수십조 이상의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씀씀이가 너무 많으신데죠. 한국판 뉴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600만 자영업자가 한번 꼬꾸라지면 네. 이분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절박감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일단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고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들에 집중하고 거기서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퍼부어줘야 하는 때다. 그렇죠. 한국판 뉴딜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는 거죠. 이제 죽어가는 사람 먼저 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수출 이야기 해야죠. 무엇보다 저는 이 소식은 참 반가웠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기뻐해도 돼요, 교수님? 예,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 6% 정도 증가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한 15% 정도 증가해야 되니까 앞으로 내년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하도록 정부도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45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드는 것처럼 더 지금 달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수출 품목 아까 오프닝에서도 읊어드렸는데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잘 되고 자동차도 잘 되고 조선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걱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네. 지난 한 2달 사이에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하. 1,200원 하던 게 1,100원이 위태로워요. 네. 이렇게 되면 잘 나가던 수출이 내년에는 꺾입니다. 환율. 따라서
수출을 키워서 한국 경제를 아까 채찍질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환율이 계속 내려가면 반드시 6개월 뒤에 수출이 꼬꾸라져요. 그러지 않도록 정부가 환율에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환율 문제가 앞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관건이다. 그렇죠.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예산안 이야기 좀 짧게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안 556조에서 558조 원으로 증액했거든요. 네. 요 예산안 규모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은 일단 코로나 백신 확보에 9천억 반영하기로 했어요. 네, 뭐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코로나 이것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난이에요. 네. 따라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타격을 해소하는 데 집중돼 줘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여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요한 정책도 좋지만 지금은 무너지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이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전 정부가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정부가 싸우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규모가 수십조 정도는 돼줘야 된다.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뉴딜은 그 다음 1년 정도 늦출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당이라면 오케이.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을 돕는데 15조, 20조 쓸 테니 그러면 한국판 뉴딜을 1년 정도 뒤로 미룰 테니 그 미루는 것을 야당이 협조해 주라.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먼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이 급하니 전 자영업자를 위한 아주 체계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